의장님께서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 오면서 지내 오셨는데 시민의 제보로 기흥 호수공원 난개발을 막아내셨다고요. 네. 어떤 일이었나요? 우리 용인시 110만 또 기흥구만 따지면 44만 인구가 돼요. 네. 그러면 작은 도시 몇 개를 합치는 우리 그 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44만 도시민의 유일한 친수병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여기 오는 여가 공간이자 또는 생태 공간이자 철새들이 겨울에 막 날아오고 막 이렇게 철새를 많이 볼 수 있고 생태 공간이자 또 힐링 공간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기흥 호수가 물이 좀 맑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물이 좀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도 맑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수변 공간을 걸을 수 있게 둘레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둘레길을 좀 만드는 것에 지난 한 몇 년 동안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둘레길을 좀 만들고 나니까 저 시민들이 점점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 시민의 이런 친수변 생태 공간을 제대로 청사진을 그려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고 할까 이런 것에 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기흥호수 옆에 저는 관광농원이라고 난개발적인 개발 사업이 좀 추진이 되고 있었었고 또 둘레길을 걷던 시민들이 저기 도대체 산을 저기 자연을 파헤치고 저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친수병 공간을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사진도 찍고 이래서 저희 보러 또 나와달라고 해서 저희도 돌아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제점을 좀 제시해서 용인시도 다시 꼼꼼히 살펴봐서 그게 이제는 인허가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 시연 괜히 했네. 이게 시연이 쉬운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렵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잘 되고 나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시원하게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양면 감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또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네. 또 의장님을 프로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정되신 뭔가 그 소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된 지는 좀 몇 년 됐고요. 근데 용인시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사수 끝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400억 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게 돼서 지금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왜 구도심 하면 뭐 전선도 많고 도로도 좀 지저분하고 이런 거 지금 싹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선 지중화 작업도 하고 도로에서 인도도 좀 넓게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하드웨어를 좀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도시를 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활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맨 처음에 용인시의 도시재생과를 만들어달라고 최초로 좀 제안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해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저희 지역보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그 공모가 됐고 회자가 됐고 뭐 언론에 많이 이게 관심과 보도가 된 지역을 좀 벤치마킹을 그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갔다 왔고요. 사실은 그 연구 용역 교수님들이 어디를 좀 꼭 보고 와라 이런 조언을 주셔서 그렇게 다녀와서 좀 저희들이 그렇게 쌓인 여러 가지 우리 지식과 노하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시와 손잡고 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유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게 용인 청년 랩이라고 합니다. 용인시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청년이다 보니까 이런 청년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용인시는 무려 3개의 구에 이런 청년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네, 시연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청년의 부모 세대들도 청년 주거 문제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용인시에는 개발 사업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짓는데 청년 주택 같은 거 신혼부부 주택을 좀 많이 마련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데 진짜 청년들은 어느 것부터 필요할까 그래서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희재님도 지역에 뭐 청년 정책 건의 잘 안 하실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은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이 좋게 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래도 지역에서 청년 정책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청년들이랑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맨 처음에 원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청년 관련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용인 시장님한테 우리 저 조례 만들었으니 청년공간 만들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시장님도 흔쾌히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청년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하나 정도 만듭니다. 근데 용인시가 인구도 110만 넘지만 면적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98% 면적, 서울시 면적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는 3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구만 해도 인구가 한 30만 넘고요. 기흥구 40만 넘죠. 처인구도 또 30만 넘고 이래서 한 구가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도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지구에 하나, 기흥구에 하나, 처인구에 하나 이렇게 청년 공간을 만들었고 경부고속도로 저도 타고서 운전해서 서울 올라갈 때 보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가 이제 수지 청년 공간이고 기흥은 또 기흥의 도시재생과 나중에 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청년들의 기획 능력, 창의성 이런 거를 도시재생 사업에 좀 같이 접목하려고 그렇게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도 용인시에서 유일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가 됐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거기도 잘 시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청년의 이런 잘하는 창의력, 뭐 기획력, 컴퓨터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다루는 능력, 디자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도시재생 사업이랑 연계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 도시재생 사업의 플랫폼 공간을 다 만듭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영어가 자꾸 들어가서 공유 플랫폼, 도시재생 공유 플랫폼인데 공간이에요. 복합 공간이에요. 그럼 그런 공간 안에 청년 랩이 지금은 수지 아까 고속도로에서 본 수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고요. 나머지 기흥, 처인은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임대료도 시민 세금이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가로골이 이제 도시재생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복합 공간이 생기고 또 그 처인의 중앙시장에 또 복합 공간이 생기면 글로 이제 임대료도 아낄 겸 청년 공간이 좀 들어가서 도시재생 사업에 같이 청년들의 그 뛰어난 능력들을 좀 접목을 해서 거리가 좀 활성화되고 구도심이 되면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안 찾아요. 아시죠, 네. 희재님?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오게 하려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만든 처음에 이걸 다시 재생할 때 처음부터 같이 결합을 하는 것이 훨씬 다른 도시도 보면 좀 성공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